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번주에 많이 고생하셨죠? 이수진 의원님실에 미국 간호사 시험센터를 한국에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는 각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메일을 보내셨고 덕분에 저희는 이 메일을 중심으로 이수진 의원님실에 약속을 했어요. 자, 6월 29일 11시에 그래서 의원실에서 일단은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답변 결과는요. 자, 그래서 서울시험센터 오픈을 검토하시겠다는 반가운 소식이었고요. 자, 그 다음 이 소식이 있길래 어제 저희는 바로 보고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저희 핸드폰이 고장 나갖고 오늘 이제 사진 찍은 것을 올려드리려고 오늘 여러분한테 보고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어원님은요, 역시 병원 노조에서 큰 역할을 하셨던 분이라 자, 우리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시고요. 알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사이에 뭐 몇 분의 어떤 의원님을, 간호사 의원님을 많이 몇 분 뵀지만은 우리 문제를 잘 아시지를 못했어요. 물론 연배가 많으셨고, 그 다음에 그분들은 우리가 직접 뭐 일단은 나이트를 한지도 오래됐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나이트를 안 하시고 그래서 교수님만 하신 분도 있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일단은 의원님 만나고 나면 뭔가 답답한 현실, 뭐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 다른 걸 얘기를 그냥 현실과 맞지 않는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우리의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면은요, 사실은 일단은 뭔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셨는데 이 의원님은 그래서 우리의 어려움을요, 그죠? 자, 누구보다 잘 이해했고 알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자, 그간의 NCSBN하고 피어슨에서 받았던 우리가 스님이랑 전화 많은 메일을 보냈잖아요. 시험센터를 오픈해달라고 할 때마다 NCSBN에서는 피어슨에 책임을 미루고요. 피어슨에서는 NCSBN 알아보려 해갖고 핑퐁을 하다가 결국에는 서울시험센터 알아보면은 서울시험센터에는 우리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어떤 막막한 답변을 받았던 것 같아요. 자, 근데 그 내용을 중심으로 저희가 결론을 온 답변을 우리가 의원실에 알려드렸고요. 그래서 여기는 어떤 힘의 권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결국요, 정치권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코로나로 인한 시험센터 상황을 이제 세계적인 센터 상황을 다 말씀드리고요. 자, 그랬더니 이제 보건복지부와 함께 방안을 연구하시겠다는 긍정 에너지를 받았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이 의원님께서는 저희한테 우리가 현재 이제 미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현재 우리 문제를 잘 같이 극복해서 그래서 많은 간호사들이 우리의 현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그 노력의 일환이 우리 간호의 힘든 점을 간호 노조의 활성화를 통해서 개선 보완해야 되고요. 그래서 바꿔야 되고 그 모델로는 이 의원님께서 이전에 호주에 좀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 호주 간호사들이 자, 병원이 좋은 병원이면 병원일수록요, 하여튼 모든 간호사의 노조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가 어떤 힘을 키우는 것을 봤다고 하셨습니다. 그죠? 물론 저는 아쉬운 것은 미국에 가셨으면 미국 노조는 더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자, 저번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저번 유튜브에서는 우리 간호사들이 미국 간호사들이 백악관으로 시위대가 일단 가서 우리 미국 간호사들의 어려운 점을 얘기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그게 더욱 활성화된 게 미국 간호사죠. 그죠? 그렇지만 하여튼 지금까지 본 의원님 중에서 가장요, 저희 문제를 잘 알고 계셨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흐름을 잡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의원님께 외치고 있습니다. 그죠? 최소 3선. 그래서 파이팅해서 우리 간호사의 일단은 뭐 꿈을 대변해 주세요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감사합니다. 자, 귀한 시간에서 함께해서 행복했어요 하고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번 이게 진실한 마음을 담아봅니다. 자,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의원님 보고 싶죠, 그죠? 그래서 국회에서 그래서 이쁘십니다, 그죠? 가운데 서신 분이고, 일단 우리 간호사들이 공부하다 같이 가서 함께 현실의 문제를 알려드렸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자, 다음에는요, 일단 한번 저렇게 한번 웃어봅니다, 그죠? 그래서 의원실에서 사진도 찍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크게 웃어보고 해서 우리가 일단은 답답한 마음을 이렇게 의원님 만나서 신나게 한번 웃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의원실에 여러분들의 우리의 힘든 얘기를 시험센터에 대해서 간절하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와 함께요,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요. 자, 다음은 그래서 우리 간호사 한 분이 또 진정한 이렇게 용기를 내셨습니다. 자, 간호사연합이 대체 뭐하나 해가지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간호협회비 폐지 청원글이 올라왔다 그래요. 자, 그래서 이때 이제 밑에 보시면요, 자, 6월 19일 날 우리가 청원을 올렸는데 우리 간호사들의 어떤 반응이 참 없어서 우리가 얼마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청원글에 우리가 오케이 하는 어떤 인원수가 몇 명 되지 않아서 여러분들 꼭 청와대 국민청원에 들어가서 간호협회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항상 그래서 우리가 청원글에 답을 좀 해주시면은 우리 간호사들이 힘이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자, 그래서 이때까지 우리는 우리 간호사의 현실을요, 이때까지 청원에 올린다거나 어디 가서 뭔가 우리 문제를 알리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저는 이분께 진정한 잔다르크다 하는 생각을 해요. 이 시대의 잔다르크요. 자, 간호사의 잔다르크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 이 에너지를 내신 분한테 저도 일단은 용기가 없어서 많은 문제가 있지만 나서지 않았던 것 같지만은 오늘은 더 힘이 납니다. 그래서 내용 보면요. 자, 간호사로 추정되는 한 인물이 간호협회비 폐지를 주장하는 내용의 글을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해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자, 해당 글 선의는요,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한간호사협회는 협회비 명목으로 매년 간호사들한테 58,000원의 회비를 거둔다며 협회가 간호사비로 대체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고요. 해당 청원은 15일 게재돼서 현재 247명이 동의했다 하는데 너무 이렇게 적어요. 그죠? 자, 이분의 인천공항 센터에서는 인국공이죠. 자, 인국공에서 거기는 젊은 고시생들이죠.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이 하루 만에 20만이 돌파됐죠. 그죠? 저희 간호사는 보통은 이제 거의 지금 인원수는 한 40만에서 45만 정도 되죠. 그죠? 자, 그런 분들이 지금 19일이 됐는데 지금 현재까지 247명밖에 동의를 안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 선의에 따르면요, 자, 협회비 납부 의무에 대한 의문점을 갖고 자신들이 낸 회비가 어디 쓰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다.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저는 병원에 근무하면서 20년간의 회비를 냈고요. 자, 지금 우리 선생님이 같이 공부하는 선생님은 40년간 협회비를 냈는데 한 번도 협회비 납부 의무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지만 누군가가 이 회비가 어떻게 써있다고 보고하는 일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간호사협회가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 개선과 인권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무엇이 있냐고 따지면서 간호협회비 폐지가 어렵다면은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다음에 협회비를 줄여달라고 요구했다. 맞아요. 그죠? 너무나 현실적으로 잘 정확하게 말씀드린 거죠. 그죠? 그래서 미국 간호사는 그렇게 많은 페이를 받지만은 미국 간호사 협회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수교육도요, 병원에 근무하지 않으면은 보수교육 듣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 보수교육 듣지 않다가 만일 내가 오늘 뉴욕 간호사로 근무하겠다 그러면 3개월 전에 뉴욕 간호사에 일단은 개인 프라이빗 일단은 우리가 소아과 어뷰즈죠. 자, 어뷰즈 일단은 보수교육 받고 인펙션 컨트롤에 대한 교육을 받아요. 그죠? 그게 이제 시험 병원에 출근하기 전에 3개월 전에 보수교육을 받으면요, CGFN에 승인되면 끝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협회비를 받지 않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페이를 받아도 협회비를 받지 않는 상황인데 우리는 간호사로 근무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협회비를 내라 그러는데 그 다음에 보수교육을 받으라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보수교육비도 미국에는 상당히 싸고요. 얼마 안 돼요.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왜 이런 현실적인지 모르고, 그리고 저도 면허 근무를 안 하니까 협회 등록을 안 하면은 면허증을 박탈하겠다 하고 경고가 온 어떤 편지를 받았는데 저는 안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근데 왜 그렇게 좋은 것은 미국 간호사를 보고 받아야 되겠죠. 받아들여야 되겠지만은 지금 우리 간호사 협회의 어떤 문제는 여러분과 제가 똑같은 마음이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이게 뭐가 어려울까요? 그죠? 자, 다음에 일선에서 간호 업무를 하는 간호사들은 협회의 노력을 체감하지 못한다 그러죠. 그래서 오늘 이분도 마찬가지죠. 서울시험센터가 없어지면은 우리가 앵크렉스 수수료를 간호협회에 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회폐비를 안 냈으면 최소한 2년간 회폐비를 바로 소급 적용하고 그 다음에 보수교육을 받고 그 보수교육도 받아서 거기서 회폐해서 챙기는 어느 정도의 어떤 이익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이익에 대해서 우리가 받았으면은 지금 서울시험센터가 운영되지 않다면 적시역 간호협회에서 지금 나서야 되는데 간호협회에서는 2007년도에 1년 딱 열렸다가 닫혔어요. 그러면 2020년이니까 13년 동안 일단 협회가 서울시험센터 열리지 않으면은 그 사이에 보수교육도 받았고 그 다음에 윤리에 대한 교육도 받았으니까 얼마든지 미국 간호사 협회나 그 다음에 피어슨에 어필을 해서 노력을 할 수 있는데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노력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가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대학교 학생회비, 아파트 관리비보다는 투명하게 운영돼야 될 것 같다. 자, 그래서 일단은 같죠. 그 다음에 그동안 문제가 됐던 간호사 장기자랑, 태움 문제, 자, 간호사 복지 등을 위해서 나서서 해결한 것이 무엇인지도 따져 물었다. 그랬겠죠. 우리가 해마다 되면요, 연말 되면은 우리 간호사들이 장기 자랑하는데 거기다 짧은 치마를 입고 와서 우리가 간호사로서의 어떤 전문직으로서 어떤 위치가 좀 흔들릴 때가 있었죠. 그죠? 그때마다 사회적인 문제가 됐지만은 간호협회에서는 어떤 것도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죠. 자, 다음에 한림대 춘천성심병원의 장기자랑이나 태움 등으로 간호사와 관련된 사회적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도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간호협회가 무엇을 했는지 그래서 의문이라는 지적이 일으킨다 이렇게 갔죠. 자, 그는 나아가 간호사 매료를 하루라도 사용하면은 1년치비를 납부하도록 한 부분, 그 다음에 보수교육비 문제. 자, 일반 병원 간호사 보수교육에서 오프를 써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특히 우리 간호사 보수교육은 우리 간호사가 어떤 위탁에 대해서죠. 그래서 의사, 간호사, 어떤 의료인에 대해서 위탁 교육을 하는 일단 에이전시가 있어요. 그죠? 거기에 위탁 운영하는데 왜 우리 간호사가 그런 사람들이 위탁을 교육받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죠? 자, 하여튼 우리 간호사로도 똑똑한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 간호사 보수교육을 다른 곳에 위탁해서 교육을 받는다? 이거 세계적으로 있을 수 없어요. 그죠? 자, 다른 나라는 간호사의 보수교육을 다른 사람이 시킬 수 없어요. 전문적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그냥 전문적이지 않는 보수교육을 형식적으로 받고 있는 의무도 있죠. 그죠? 그게 또 보수교육비를 또 내요. 그죠? 현실적이지 않는 문제를, 현실적이지 않는 일단은 간호사의 문제를 이렇게 그냥 통합된 보수교육을 받고 있는 것도 현실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다음에 일반 병원 간호사 보수교육 위해서 오프를 써야 하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했어요. 자, 매년 간호 회폐비 내라고 공문만 받아보지 어떻게 쓰이는지 알지 못하고 내가 내야 하는 현실이 부당하다고 항상 생각했다며 전국의 모든 간호사들이 말은 안 하지만은 저희와 같은 마음일 것 같다며 간호 회폐비 폐지와 함께 사용료에게 투명한 공개를 주장했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어떤 아픈 가슴이나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않았나 생각하죠. 자,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자, 여러분들 지금 일단 몇 년 안 된 분들도 있지만 저는 20년간 간호사 생활을 하고 여기 근무하면서 40년 동안 간호 회폐비를 낸 사람은 열렬 간호사 팬이죠. 그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문제 간호사 협회에 가서 만나서 일단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죠? 그 다음에 만날 수도 없고 만나지도 않고, 그 다음에 특히 미국 간호사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시험도 못 치는데 정작 협회에서는 어떤 수술이나 이런 것은 챙겨놓고요. 그 다음 그 외에는 나서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쌤이 전화를 몇 번 했어요. 협회에 전화하면은 왜 서울시험센터가 코로나 때문에 다른 데 가서 시험 못 치는 상황이니까 열어야 된다고, 열기 위해서는 협회에서 나서지 않냐. 그렇게 하면은 협회 담당자는요, 간호사도 아닌 간호사니까 자기는 모른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에 전화하라 그래요. 보건복지부에 전화하면은 보건복지부 담당자들이 전화를 뺑뺑 돌리고 있으면서 어떤 결론도 내주지 못하고 우리만 속만 터지는 상황이죠. 자, 이게 이제 우리 쌤이 아주 그냥 시원하게 우리 가슴을 얘기해줘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여러분들도 간호사의 신뢰를 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지금요, 자, 청와대 들어가서 우리가 일단 여러분들이 동의를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어떤 분이 댓글 내용을 대는데 참 가슴 아파서 올려봤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대한간호협회비는 25,000원, 지부회비 33,000원, 심심하면 회비 가지고 난리인데 뭐 좀 정확히 알고 얘기했으면 좋겠고, 이런 내용을 청와대 청원을 하는 게 맞습니까? 어디 가서 간호사라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창피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창피하지 않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시대의 잔다르크다. 자, 아까처럼 우리 의원님도요, 이수진 의원님도 그래서 간호노조를 통해서 현실 문제가 반영되지 않을 때는 서로의 어떤 소리를 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국민청원을 올리기도 하고, 안 그러면 저 미국에도 백악관에도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현실 문제는 오픈시키는 게 지금 민주적인 정책이고요. 이게 진보적인 어떤 생각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얘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 이제 여기 댓글 다신 분이 간협이 없어지면 의협, 병협, 간호조무사 협회가 박수치고 좋아할 거고,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되는 건 시간 문제죠. 자, 이것도 상관없는 문제죠. 자, 우리는 이런 댓글이 무서워서 우리 얘기를 안 하면 안 되고요. 이 댓글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자기 의사를 표출한 거고요. 우리는 청원을 통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더보다 더 심각한 내용이 있다 그러면은 더욱 일단 세상에 오픈시켜서 서로가 공정하게, 그 다음에 서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는 것이 가장 민주적인 절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힘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여러분들이 청원에 들어가서 많은 어떤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 이뿐만 아니라 우리 문제가 또 뭐 해결되지 않을 때는 청원을 이용하는 것도 너무 잘된 일이라 생각하죠. 왜냐하면요, 우리의 청원을 받아주는 데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비난 마시고, 그 다음에 좋은 뜻으로 힘을 내신 분께 우리가 서로의 위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또 청와대 갔어요. 그죠? 자, 청와대 가서, 그래서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우지영 서울대병원 간호사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래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 이렇게 가죠. 자, 그래서 청와대로 찾아간 간호사들요. 자, 저번에 제가 백악관으로 찾아간 간호사들요. 백악관으로 간 시위대 간호사 이렇게 나왔죠. 그죠? 자, 지금 우리 한국에도 또 이런 바람이 불어서 저는 우리 젊은 간호사 선생님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자, 내용이 뭐냐 그러면요. 자,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최전선에서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간호사들이 자, 간호인력 충원과 자, 의료 확대를 요구하기 위해서 청와대 앞에 나섰다. 자,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에, 그죠? 멋져요, 그죠? 자,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에, 자, 소속 간호사들은요, 29일부터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청와대를 찾아가 간호사들이라는 이름의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 1인 시위는요, 12시부터 1시간 동안 자, 진행됐다 하고요. 자, 지난 5월 코로나19에 맞서고 있는 간호사들의 고통을 호소한 거리로 나선 간호사들 행사의 후속 행동이다. 자, 거리로 나온 간호사들이 코로나 국면에 소모포천을 써이고 있는 쉬는 날 없이요 10일 연속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현실에 대해 지적한 행사였다면, 청와대를 찾아간 간호사들은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 개선과 더불어 국민의 기본 건강권 보장을 정부에 요구하는 자리다. 자, 30일 날요 12시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1인 시위를 벌인 우지영 서울대병원 간호사는 코로나19 감염 증가에 따라서 간호 인력도 증가해야 된다고,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는 중환자실 간호사 수를 현행 인원의 3에서 5배 증가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래서 여러분도 미국 간호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미국에서는요 세계적인 모든 간호사를 뉴욕에 총집행이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물론 우리는 뉴욕처럼 많은 간호사가 환자가 갑자기 생기지는 않았지만은, 자, 지금 우리 지금 한국의 현실은 중환자가 늘어가고 있고요. 자, 다음에 코로나19 환자를 입원시키는 병동이 모자란 현실이죠. 자, 이런 현실에서는 더불어서 우리 간호사들의 어떤 아까처럼 뭐 휴식도 없죠. 쉬는 날도 없고, 그 다음에 소모처럼 쓰이고 있고 10일 연속 휴식도 없이 근무하고, 이런 것들은 부당한 행위죠. 그죠? 그래서 이게 3에서 5배 인원수를 증가시켜서 자,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요. 자, 간호사 1인당 환자 수가 대구 기준으로 11.6명 정도라며 간호사 1인당 환자 수가 6명 정도로 내려가지 않으면 병동이 새로운 코로나19 감염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자, ICU다 그러면 조금만 피부가 있다. 그때는 우리가
2명당 1명 의사인요. 2명당 1명 의사인이고, 자, 다음에 5.5명이죠. 4명당, 일반적으로는 4-5명에 1명선이죠. 그죠? 자, 근데, 감염병 관리는 여러 사람이 많은 병동이 있을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의사인 수를 줄여야 돼요. 자, 그래서 11.6명이다. 그 말이 안 되고요. 자, 다음에, 반 정도는 줄여야 되겠죠. 의사인 5명이 1명 정도 해야 되고요. 자, 코로나19 이전부터 간호사들이 인력 부족과 잦은 야간 근무로 힘겨워하고 있으며 간호사들의 환자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야간 근무 시 간호사 수 증가, 그 다음에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줄이기를 해야 한다는 게 우 간호사의 설명이다. 자, 그래서 간호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요, 유휴 간호사가 도입해야 되죠. 그래서 이 유휴 간호사가 장롱 면허증이 안 들어오는 이유는 뭐예요? 자, 일단 페이가 너무 낮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작은 페이를 받고 그렇게 고생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병동에서 떠나서 장롱 면허를 유지하고 있는 현실이죠. 우리나라처럼 장롱 면허를 많이 가진 간호사는 세계적으로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간호사 확보를 위해서 우 간호사는 근무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요. 자, 열악한 근무 환경 탓에 그만두는 간호사가 너무 많다. 이게 이제 장롱 면허죠. 자, 그래서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 간호사는요. 자, 지금 유휴 간호사, 즉 일을 하지 않는 간호사가 OECD 평균보다 훨씬 많은 상황이고, 자, 서울대 병원에서도요. 신규 간호사가 들어와도 1년 지나면은 50%밖에 안 남는다. 300명 뽑는데 150명 나가는 상황이다. 자, 그만두는 간호사가 줄어들고요. 유휴 간호사도 돌아올 수 있는 노동 환경을 만들어야 인력 확보가 가능해진다. 어제 제가 의원실에 들어가서도요. 이 의원님은 그래서 일단은 한국 간호사가 너무 모자란다는 데서 정치적인 어떤 일단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미국까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페이가 적정성이 있어야 되고요. 환자야 또 우리 간호사의 중노동 환경이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의원님도 그걸 잘 이해하셨어요. 그죠? 자, 근데 이렇게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은 우리 간호사들은 계속 그래서 장롱 면허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죠. 그죠? 자, 그래서 특히 그는 병원의 불규칙적인 근무 형태가 간호사들을 힘들게 한다고 말했고요. 자, 환자들이 없을 때는 출근하지 마세요 하다가 바빠지면 출근해 줄 수 있냐며 불려나가는 형태였다는 것. 자, 그래서 코로나19 이전에 누군가 병가를 내거나 사직을 할 때는 쉬지를 못하고 쭉 일을 해야 되는 거 많았다.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지만은 미국에서는 임신 가는 간호사가 한 병동에 9명의 간호사가 임신한 모습을 사진으로 제가 저번 유튜브에 올렸어요. 그죠? 우리나라는 임신도 교대로 한다 그러죠. 그죠? 자, 그 정도로 우리가 현실적인 어떤 개인적인 현실을 고려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들쑥날쑥한 근무를 하고 있다. 자, 우 간호사는요, 서울대 병원도 코로나19 환자 중증도가 매우 높아서 사정이 좋지 않다. 자, 간호사 인력수가요, 획기적으로 많은 것도 아니다면서 어디나 중환자실은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중환자실에서 일할 수 있는 간호사들이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는데 하여튼 우리 뭐 경제적인 어떤 병원 환경이 어떤 녹록지 않다는 거 알아요. 자, 그렇지만은 일단 환자는 우선이겠죠. 그죠? 환자를 우선하는 우리 간호사 역할은 누구보다도 먼저 인력이 충원돼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 현실을 못 따라가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공공의료기관 턱없이 부족한데 확진자가 4명 중에 3명이 치료 중이다.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자, 저번에 쌌어요. 메르스요. 코로나19 다음에는 또 무슨 바이러스가 일단 세계적인 일단 팬데믹 현상을 일으키지 모를 거예요. 그죠? 자, 이때 그래서 의료기관이 턱없이 그래서 어느 정도는 공공기 의료기관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그죠? 자, 분당 서울대병원 상구감염관리 병동 간호사들의 음압병동 내에서 환자에게서 채취한 금체를 운반하고 있다. 자, 지난 29일에 신동훈 제주대병원 간호사가 1인 시위를 진행하면서 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공공의료의 확대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 이날 신 간호사는요, 우리나라 전체 병상의 비율을 확인해 보면은 민간의료가 90%, 공공의료가 10%다. 자, 전체 병상의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공공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 3명 중 4명 중 3명을 치료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가 정상적이냐고 말했다. 그죠? 그래서 확진자는 계속 늘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공공의료가 병동이 엄청 부족한 상황이죠. 그죠? 자, 일단은
미국은 이제 이런 코로나19 상태다 그러면은 민간의료, 공공의료 상관없이요. 일단 전시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되죠. 체제를 아예 바꿔서 민간과 공공의료병원의 어떤 차이를 두지 않고요. 그죠? 자, 그래서 일단은 모든 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를 받기 위한 시스템으로 상황이 바뀌죠. 그죠? 자, 근데 우리는 민간의료와 공공의료가 그래서 완전하게 우리가 일단 소통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게 이제 근무하는 사람들이 늘고 환자 관리도 상당히 어려운 현실이에요. 자, 그래서 의료는 상품이 아니고요. 돈벌이 수단도 아니다.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민간 병원이 갖고 있는 한계가 드러났다면서 공공병원을 확대하고요. 공공성을 강화하여 코로나19 2차 대유행과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전염병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면서 공공병원 정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이 코로나19 상태만 보더라도 한국과 미국의 어떤 대처 방안은 완전히 그래서 우리가 간호사한테는 완전히 차이가 엄청나죠. 그죠? 그래서 뉴욕에서 많은 간호사를 환자 치료에 충원하기 위해서는 이 비용이나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조건을 최고의 조건으로 만들어주죠. 근데 우리 간호사들한테는 저번에 내가 얘기했다지만은 일단 모두 수당도 안 주죠. 자, 다음에 이번에 우리가 또 하려는 것은 우리가 뭐 예비비에도 그 다음에 우리가 편성되지 못해갖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죠? 그래서 필요할 때는 간호사가 필요할 때는 엄청난 조건을 제시했다가 그 다음에 코로나19가 끝나고 나면요. 자, 간호사 언제 받냐 해갖고 수당도 떼먹는 나라죠. 그죠? 그래서 제가 미국 가자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아직도요. 한국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자, 행동하는 간호사 릴레이 1인 시위는 금요일까지 이어지고요. 7월 1일에는 최원영 서울대병원 간호사가 나서서 간호사 교육 문제 등에 대한 발언을 할 예정이다. 해서 이제 오마이뉴스에서 이렇게 올린 내용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상황으로 한국 간호사의 어떤 문제는요, 세계적인 간호사와 비교가 안 돼요. 그죠? 그래서 가장 열악한 조건에서 가장 낮은 임금으로 많은 환자를 한 사람이 다 담당하고 있는 현실이죠. 그래서 저는 어제 의원님 만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간호사의 어떤 세계적인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미국 일단 교육을 받고 미국에서 선진 간호, 그 다음에 환자를 위한 간호의 어떤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병원을 근무하다 보면은 한국에 다시 돌아올 때 한국 간호사의 병원 시스템도 바뀔 것이고, 우리 한국 간호사의 어떤 열악한 환경도 어느 정도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전환을 시킬 수가 있지 않을까 하고, 일단은 기대를 해보지만은 참 어렵겠죠. 그죠? 자, 일단 우리가 1인 시위에 나서는 것부터도 옛날에는 상상 안 했죠. 그죠? 청와대 청원을 올리고 그 다음에 청와대 1인 시위로 우리의 문제를 자꾸 알리는 여러분과 저의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험센터가 꼭 우리가 열릴 수 있도록 오늘부터 노력하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상황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